하이! 새코로 돌아온 리비입니다. 오늘로 코 수술을 한 지 딱 3주차 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근황도 전달 드릴 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코의 안부를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수술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아프진 않았는지, 뭐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질문도 주셨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 일상 공유 좀 진하게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될 것까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를 브이로그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코만을 위한 영상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뒤에 올라갈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두 번째 찍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여기다가 좀 나눠서 말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러니까 대학생 때 발표하다고 생각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코 수술을 권유하거나 권장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고 저처럼 코가 부러지신 분들이나 제 코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네 코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패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번 코 수술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코가 부러졌습니다. 지난 브이로그에 다 나와있죠? 한라산 먹고 눈 쌓인 언덕에서 굴러서 코부터 땅바닥이랑 인사하고 응급실 가고 코 부러지고 이런 과정들이 지난 브이로그에 다 담겨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응급실 가서 CT랑 엑스레이 상으로 비골 골절, 코뼈 골절이죠. 코뼈 골절이랑 비중격 이렇게 휜 거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요. 댓글을 보니까 이제 제가 코 수술 하려고 일부러 서사를 만드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제 코를 부러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 솔직히 코뼈 부러져도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대요. 제가 코 이거 부러지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부러져도 그냥 두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 물론 모양의 변형이 좀 오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나는 안 불편하다 하시면은 그냥 두면 붓겠지, 뼈는 붓겠지. 근데 저는 코가 부러진 것 때문에 코가 더 휘어 보일 수 있겠다는 소견을 듣고서는 무조건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코 휘었다는 소리 5,700원씩 듣는데 못 살아,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부터 네이버에 코뼈 골절 딱 쳐가지고 나오는 병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저는 대학병원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성형외과도 가고 진짜 오지게 상담을 다니고 친구들이랑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려가지고 이제 DM으로다가 같이 병원 고민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결정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제가 수술한 병원 정보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법상 말씀드릴 수도 없으니까 묻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수술이 정복술, 비중격 교정술, 비염수술 이렇게 해요. 정복술은 코뼈 부러진 거 맞춰주는 거 그거고, 비중격 교정술 이게 요 기둥수술인 것 같은데 제가 비중격이 요렇게 휘고 요렇게 누웠더라고요. 이렇게 휜 거는 원래도 이렇게 좀 휘었어가지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누워버린 거는 상담 다니면서 CT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중격이 이쪽으로 틀어졌는지 한쪽 콧구멍을 거의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여기 한쪽 콧구멍 막고 이렇게 숨 쉬어보라고, 숨 쉬어지시냐고 그러셨어요. 이것 때문에 비염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비염 수술 같은 경우는 비염이 제가 원래도 있긴 있었는데 나는 이 정도면 살아갈 수는 있다 하는 정도 수준의 비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누우면 코 막히고 잘 때 코 막히고 가끔 숨 좀 입으로 쉬어주고 코비부 가끔 좀 생기고 밥 먹을 때 콧물 나고 봄, 가을, 환절기철에 이제 눈도 좀 가렵고 재채기 좀 많이 나고 코 막히고 이 정도? 그냥 불편은 좀 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 수준의 비염? 비염 수술 같은 경우는 상담 가는 모든 병원마다 다 이제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좋은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얘는 진짜 하길 잘했어요.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진짜 아직 수술한 지 3주차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공기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 빨대 있죠. 기본 빨대로 음료를 마시듯이 숨을 쉬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버블티 빨대로 숨을 마시는 거야. 제가 이런데 비염 심하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분들은 약간 그 뭐라 해야지? 뜨거운 커피 젓는 그 뭐시기냐? 그 빨대 같은 걸로 숨 쉬다가 버블티로 넘어간 기분을 느끼실 거 아니야. 비염 수술은 왜 받는지 알 것 같아요. 받길 잘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요 휘어진 거를 맞추는 게 제일 큰 목표였어서 높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때는 상담 때도 제가 안 건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쯤에 뭐에 홀려가지고 코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댓글로 많이들 말씀을 주셨어요. 너 코 망했다고. 제가 봐도 뭐 제 얼굴에 그렇게 코끝이 높은 게 썩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쩌겠어 이미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하고 잘 어울리게 많이 높아지지 않게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하면서 원장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긴. 근데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뭐 코가 부러져서 수술을 한다, 비염 수술을 한다, 뭐 한다 어쩐다 해도 코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나처럼 안 하시겠지만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코 모양을 딱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 코 흰 거를 바로잡는 게 제일 목적이었기도 하고 뭐 제 얼굴에 무슨 코 모양이 어울리는지 뭐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담을 많이라도 다녀서 다행이지? 아무튼 상담 때도 제가 원래 얼굴에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흰 걸 맞춰주신다고 해도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이렇게 일자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랑 인스타로 병원 선택 같이 고민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술 날짜 잡았고 수술 전에 필요한 게 가습기, 무조건 가습기. 저는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하게 돼서 2박 3일 동안 뭐하지? 심심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노트북도 챙기고 닌텐도 챙기고 책도 챙기고 이것저것 막 챙겼단 말이에요. 하나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가습기만 있으면 됩니다. 가습기랑 뭐 칫솔, 치약, 속옷 이 정도. 어차피 코 막히고 불편하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를 수술하고 나서 여기에 솜을 끼워서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코는 꽉 막혀있고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입이랑 목이 굉장히 건조하다? 그래서 가습기가 필요하다? 가습기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짐 챙기고 병원에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술 날에 보호자 동반이 안 돼서 저 혼자 그 짐 딱 싸들고 4리터짜리 가습기 하나 안고 그리고 택시 타고 갔어요. 가서 뭐 입원 병실 배정 받고 수술 준비하고 서류 쓰고 뭐 이러는데 마취가 너무 무서운 거야. 솔직히 수술보다 마취가 더 무서웠어요. 저는 마취 한다고 스르륵 잠들었는데 영원히 잠들어버리면 어떡해? 제가 자가누경골로 수술을 해가지고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수술 전에 그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랑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선생님도 참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수술실 들어오기 전에 전화 온 것도 그렇고 막 덜덜 떨면서 수술실 들어오고 덜덜덜 떨면서 막 침대 눕고 막 덜덜 계속 떨고 있으니까 이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엄청 상냥하고 친절하게 뭔가 의학적인 내용을 섞어가지고 수술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조금 그래도 마음 놓고 마음을 놨나? 아무튼 코 너무 안 높게 해달라고 그 말을 전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기억이 없고 이제 일어나니까 회복실이었는데 딱 처음 일어나자마자 느낀 건 뭐 코가 아프다, 목이 마르다, 목이 아프다 이런 거 전혀 안 느껴지고 갈비뼈가 너무 아파요. 갈비에 총 맞은 것 같아 진짜로. 와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갈비에 힘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 회복실에서 일어나가지고 입원실로 제 발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지를 못하겠는 거야. 머리도 못 들겠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 모든 행동에 갈비뼈에 힘이 쓰입니다. 그 반대쪽 팔 드는 거 빼고는. 첫날은 마취 기운도 남아있고 코도 막혀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제정신 아닌 채로 약간 비몽사몽 이렇게 있다가 뭐 계속 아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밥도 못 먹었어요. 첫날에는 병원에서 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만 2팩 먹고 밥도 못 먹었어. 첫날에는.
첫날에는 그렇게 아파하다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랑 3일차 병원에서 무통주사를 줘가지고 그거를 와다다다다다닥 계속 누르니까 갈비뼈가 조금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불편한 게 느껴졌었는데 인간이 참 간사한 게 다른 데가 아플 때는 몰랐다가 좀 살만해지면 다른 불편한 게 생겨. 그래도 가습기 빵빵하게 틀어놓고 물 많이 마시고 이제 꺼즈 적셔서 여기 입술 위에다 이제 살짝 이렇게 올려서 놔두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둘째 날부터는 밥도 죽 같은 거지만 밥도 잘 먹었고 핸드폰도 보고 그랬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딴 거보다 붓기가 진짜 심하게 올라왔어요. 제가 처음 수술했을 때 사진이 요거예요. 요건데 근데 수술한 지 24시간도 안 된 그 이틀차의 사진이 요거고 그리고 이틀차 반부터는 아예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이틀차 반부터는 꼴 보기가 싫더라고. 3일차에 제일 많이 부었는데 3일차 때는 진짜 완전 벌 쏘간 상태였어요. 그 벌에 쏘인 강아지 짤 아세요? 그 상태였어요. 여기가 붓는 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붓기가 여기 턱이랑 볼까지 다 부어가지고 턱이 이렇게 네모가 됐었어. 붓기는 3일차가 진짜 최고였는데 3일차에 그 코에 넣어놨던 솜을 빼주신단 말이에요. 솜을 빼주시면 붓기가 조금씩 빠지기는 해요. 조금씩 빠지기는 하는데 사실 부목 떼기 일주일 때 부목 떼기 전까지는 붓기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제가 요 사진이 부목 떼기 바로 전날 6일차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얼굴이 네모나게. 붓기 관리는 제가 딱히 한 게 없어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산책이 붓기 빼는데 제일 좋다는데 입원한 3일 동안은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산책 못하고 집에 온 다음부터는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그래도 잠깐씩 나갔어. 변명하는 거 맞아요. 근데 산책을 많이 못했고 호박즙은 제가 어차피 안 먹을 걸 알아서 호박 팥차를 시켜가지고 호박 팥차는 좀 먹었습니다. 근데 뭐 부목 되면 빠져요. 아무튼 코에 3일차에 솜을 빼주시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솜을 빼주셨다고 해서 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솜 말고도 다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다른 솜인가? 아무튼 안에 뭔가를 더 넣어두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숨길이 열리는가 쉽다가 다시 막힙니다. 다시 막혀서 코는 그 안에 이름 기억 안 나는 그걸 빼주실 때까지는 계속 막혀 있고요. 그래도 아주 약간 미세한 숨구멍이 생기기는 해서 집에 와서부터는 뭐 넷플도 보고 밥도 그냥 편하게 맘대로 먹고 그랬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콧물 나오니까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엽떡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엽떡 먹지 말라고 하셔서 마라탕을 먹었지. 그렇게 지내다가 7일차가 되면 요 안에 있는 그 머시기도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콧물이랑 코피 때문에 코가 조금 막히긴 하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준의 비염 정도인 막힘이라서 저는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와 돌아왔다 이 느낌? 콧물이 좀 그냥 많이 나는구나 수준의 느낌. 코를 못 푸는 거는 불편하긴 했어. 붓기도 이때부터 엄청 빨리 빠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세수하고 샤워하고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와, 그 전까지는 세수를 이제 수건에 물만 묻혀서 이렇게만 하거나 머리 감는 것도 제가 혼자 못 감아가지고 미용실 가서 샴푸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그렇게 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부목 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 싹 하고 세수도 이렇게 어프어프 했습니다. 근데 세수해도 코는 그래서 살살살살만 이렇게 하고 코는 물 끼얹는 정도로만. 그리고 코는 2주차, 3주차까지도 뭐 크게 아프거나 한 건 없고 가끔 이제 찌릿한 느낌이나 욱신거리는 느낌 아니면 밥 먹을 때 좀 땡기고 불편한 느낌 정도? 크게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갈비뼈가 아직도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진 않은데 기침할 때마다 갈비뼈 누가 와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 막 심지어 저는 재채기를 여러 번 연달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채기 할 때마다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거는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코가 더 아팠다는 분들도 계시고 갈비뼈 하나도 안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갈비뼈가 대체 언제까지 아플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기침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요. 뭐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코가 지금 코입니다. 와, 이거를 어제는 이 정리를 안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막 섞여가지고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와,
코는 사실 수술하는 것보다 이제 회복 과정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코 때문에 뭐 운동도 하지 말라 그러고, 표정도 세게 짓지 말라 그러고, 뭐 입도 크게 벌리지 말라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심심해 죽겠어. 지금도 원래는 수술 한 달 차까지는 표정 크게 짓거나 하는 거 좀 조심하라고 하셔가지고 영상도 한 달 차부터 찍을까 했었는데 제가 너무 심심해서 그냥 이거랑 브이로그 촬영 시작해버렸어요. 브이로그 촬영은 시작을 했고, 먹방 영상은 수술 한 달 차부터 시작을 할 생각이긴 한데 아직도 밥 먹거나 말할 때 여기가 조금씩 땡기는 느낌은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제 웃거나 하면 땡겨요. 그래서 조금 표정도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전처럼 입을 막 쩍쩍 벌리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뭐 붓기 더 빠지고 좀 자리 잡으면서 더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리고 코 부러졌다고 영상을 하나 올리고 나니까 인스타 DM이랑 댓글로다가 본인들 코 부러진 얘기 아니면 술 먹고 다친 얘기를 엄청 많이 이제 써주고 보내주셨는데, 코 부러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코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부러지는 기관이었나? 코뿐만이 아니고 막 발목도 부시시고 손목도 부시고 막 여기저기 다 부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리얼 사운드 먹방 영상은 촬영도 못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공유해 주셨던 술 먹고 다친 경험들을 이렇게 모아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일명 술 먹고 누가 더 조졌나. 지금까지 공유 주신 분들 캡처해 놓은 것도 있고, 더 이제 내 경험도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 보장은 당연히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냥 저는 이랬다 정도의 경험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올라갈 때쯤에 설날쯤일 것 같은데, 설날 지났을라나?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은 진짜 브이로그. 빠이!